2021년 9월 3일 슬로바키아의 한 숲 앞에서 20살이었던 루시아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후 안경을 쓴 작고 통통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루시아인가요? 그 남자는 루시아를 핥는 듯 섬뜩한 시선으로 묻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된 듯 루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매우 공허한 표정을 지었고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깊은 숲속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요. 루시아, 약속대로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멍하니 그 문서를 쳐다보던 루시아는 남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루시아가 서명한 서류를 보고 만족스럽다는 듯 살짝 미소를 보였는데요. 그 남자가 계약서라고 불렀던 그 문서의 내용은 내 시체를 먹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루시아는 그날 숲으로 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실종에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우, 나이도 이제 20살이면 어리구만. 남자친구나 친구에 혹해서 가출했나 보네. 차라리 가출이라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루시아의 컴퓨터에 남겨져 있던 특정 이메일 하나가 발견되면서 가출이라던 경찰의 판단은 뒤집힙니다. 루시아가 카닙이라는 남자와 몇 번이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확인됐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 카닙은 바로 앞서 숲속에서 만난 안경 쓴 뚱뚱한 남자였어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 카닙의 이메일 주소를 토대로 다른 여성들과도 이 남자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루시아가 실종되기 3달 전 또 다른 여성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확인된 거예요. 와, 보니까 그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이 여성도 실종됐네. 3달 전 실종된 여성은 30대였던 엘레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카닙이라는 이 남자가 먼저 실종된 엘레나 그리고 루시아 이 두 여자에게 공통된 동일한 내용의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저와 계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슨 계약인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이 카닙이라는 남자가 이 두 여자의 실종에 관련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수사는요 쉽사리 진전이 안 됩니다. 루시아가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실종 상태. 카닙이 누군지 여전히 몰라요. 그러다 한 사건 때문에 경찰이 우연히 카닙에게 얼떨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2011년 4월 루시아가 실종된 지 6개월 후에 경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사람 토막난 시신 사진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마커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신 사진을 보낸 사람은 카닙이었어요. 카닙이 마커스한테도 똑같이 계약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시신을 먹고 싶다고. 이 말에 마커스가 놀래서 장난하냐고 막 하니까 갑자기 실제 그 시신 사진을 보내왔던 겁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아싸리 잘됐다. 이걸 미끼로 쓰자. 그래서 마커스한테 저희가 지켜드릴 테니까 카닙을 유인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커스가 다시 카닙한테 계약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먹으라고 약속 장소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카닙은 계약서 서명 날짜와 만남의 장소를 명시한 이메일을 보내왔고 5월 10일 둘은 슬로바키아의 한 숲에서 만납니다.
마커스와 카닙은요, 서로 얼굴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자기가 마커스인 척 나가 있었던 거예요. 마커스를 사칭한 잠복 요원은 카닙이 나타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저기서 안경을 쓴 작은 통통한 남자가 걸어와. 처음에 경찰은요, 설마 저 사람인가? 에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웬걸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딱 서더니 당신이 마커스냐고. 눈앞에 남자가 카닙이라는 걸 딱 확인하자마자 이 잠복요원 경찰은요, 바로 권총을 딱 꺼내 들면서 소리쳤습니다. 꼼짝마, 손들어. 그런데 다음 순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팡! 총소리가 나는데 웬걸 비틀비틀 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카닙이 아닌 거예요. 눈앞에 있던 잠복 요원이 총을 맞은 겁니다. 숨겨진 총을 손에 들고 있던 카닙.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카닙이 쏜 총에 맞은 요원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힘을 모아 그 순간에 총 몇 발을 쏩니다. 그렇게 숲 안에 두 발의 총성이 크게 울렸고 두 사람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와, 설마 이렇게 경찰과 카닙 둘 다 죽어버린 거야? 당시 카닙이 사격 동호회 소속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늘상 늘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재빨리 행동이 나왔던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이 경찰분 가슴에 총은 맞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간신히 살았어요. 그리고 카닙은 정말 다행히도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저 아쉬운 거라면 카닙의 입으로 직접 이 사건의 전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며 누구며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숲으로 불러 뭐라고 했었던 걸까요? 숲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카닙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의 집 안에서 루시아와 엘레나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견된 시신은요, 이 두 여성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 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는 놀랍게도 30명이었습니다. 이 새끼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야? 이 30명 여성들한테 다 저랑 계약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시신을 먹어도 됩니까? 해가지고 뭐 다 했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떻게 이 30명의 여성들을 혹은 남성들을 유인하고 살해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걸까? 사실 이 카닙의 진짜 이름은요, 마테이, 46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어릴 때부터 아주 착한 남자였어요. 평범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그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직장생활 잘하는 평범한 사업가로 보였죠. 하지만 그건 마테이가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그냥 하나의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충동을 숨기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성공한 이른바 사이코패스였어요. 이게 말이 사이코패스지 그냥 정신병자. 마테이의 위험한 욕망이 처음 발견된 건 그가 12살 때였습니다. 이 새끼 확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새끼 죽이고 싶어. 당시 그 앞에는요, 자기와 함께 늘 함께 놀던 이웃 소년이 있었습니다. 같이 잘 놀다가 갑자기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막 하더니 같이 놀던 친구를 칼을 가져다 찌른 거예요. 잘 놀다가. 이 친구 얼마나 놀랍니까? 잘 놀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피해 소년이요, 그 충격에 한 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대요. 이런 놈인 거예요. 마테이는 자라면서 총기 수집과 무술 배우기와 같은 취미에 몰두했습니다. 왜? 이거 잘 배워서 이거 써먹으면서 사람 죽이고 싶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의 살인 욕구, 욕망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죽이다 못해 그 시신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사람 죽이고 먹고 싶은데 누굴 죽이지? 그렇게 생각한 게 바로 인터넷. 그 단어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글 쓰고 하는 카페 있죠. 거기 그 사이트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야. 어차피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야. 내가 죽여준다니까? 자기들도 소원대로 죽을 수 있고 나도 내 욕구 풀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트에 카닙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 그 사이트에 글을 적거나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대신 그 대가로 당신의 시신을 먹게 해주세요. 와, 이 무슨 정신 나간 말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메일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왔다고 합니다. 좋다고. 그래서 딱 이 시점부터 이놈이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죽이고 먹는 것을 반복했던 겁니다. 미친놈이에요. 몇 명을, 무려 30명을. 하지만 마테이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명확하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순간 그런 생각에 가입했을 뿐 진지하게 죽고 싶은 생각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딱 마커스였습니다. 마커스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래저래 좀 심신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감정에 복받쳐 이 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렸던 겁니다. 누가 날 좀 죽여줘. 이때 그의 감정은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지금 당장 글 쓰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감정도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무슨 자기랑 계약하자면서 당신 죽이고 시신 먹게 해달라고 막 개소리를. 당연히 이 말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정신 차려라 했는데 진짜라면서 시신 사진을 넣하니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바로 마커스가 신고를 했던 겁니다. 마테이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순 있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자가 30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기까지 아무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뭔가 좀 씁쓸하죠. 사실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이 인터넷을 통한 범죄 또한 이런 사이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SNS와 매칭 앱, 채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낯선 사람과의 문제도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화면 뒤에 마테이와 같은 범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죽여줄 테니 당신 시신을 먹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역겨운 욕구로 피해자들에게 죽음과 시신 식인 거래한 한 미친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